분당 재건축 역시나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조성 계획 중에 성남시와 국토부가 합의가 안 되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무슨 일이 난 걸까요? 분당 재건축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분당 이주단지 무산 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분당 신도시는요 1기 신도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아파트 단지 수도 가장 많고요, 가구 수도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이 거의 모든 아파트 가구가 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재건축 사업을 다 허가를 해준다,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다 하게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주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왜곡과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작년 2024년에 분당의 선도지구 아파트 총 12,000가구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들이 다 동시에 이주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재개발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구성남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 구역에 월세 뭐 1000에 30, 전세 7,000, 8,000 이렇게 사는 세입자들이 이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분당 여기 사는 집주인들이나 세입자들은 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높은 가구들입니다. 이런 가구들이 다 이제 아파트가 철거돼가지고 멸실이 되고 주변에 이제 수요만 남을 텐데, 그러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등할 확률이 높겠죠. 특히나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 받으면은 최소 소양도 한 3, 4억, 많게는 뭐 7, 8억, 10억 이 정도 금액 갖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부동산 시장,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이건 나비효과처럼 분당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구성남이라든지 용인, 뭐 수원 이런 지역들까지도 같은 상승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 왜곡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성남시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주 수요가 주변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이주대책 단지 조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12월 19일 국토부에서는 분당의 이주단지를 여기다가 하겠다, 이 야탐역 남 동쪽에 위치한 이 동네에다가 한 1,500가구 정도 짓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남시에다가요. 근데 당연히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죠. 왜냐면 여기다 아파트 들어오면은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민원 넣고 성남시에다가 말하니까 성남시도 바로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이주단지 짓지 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사 보시면 12월 27일 작년인데 신상진 시장이 야탑동에다가 요거 공급계획을 취소 요청했다 라고 하죠. 대신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많으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좀 짓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부는 당연히 좀 빡쳤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다가 대안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분당에다가 신규로 안 지을 거면은 어디다 지을지 니들이 한번 대안으로 가져와 보라. 그거 만약에 대안 잘 안 가져오면은 분당 재건축 물량 줄여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답니다. 성남시는 부랴부랴 이제 그린벨트 땅을 제시했습니다. 정자역 서쪽 위치한 국내동 땅하고요, 그리고 제2판교, 제3판교 여기 위치한데 여기서 한 칸 더 떨어져서 북서쪽에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이 땅을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성남시가 개발하고 싶었던 땅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근데 또는 국토부가 그린벨트니까 건드리지 마라 해서 개발 못했던 곳인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남시가 지금 인구가 91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찍으려고 한다. 왜냐? 100만 명을 찍어야 성남시가 특례시로 승급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성남시가 좀 자체 행정을 측면에서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들을 개발하고 싶은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남시는 국토부에다가 여기 좀 개발하게 해달라 라고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국토부가 최근에 검토를 해봤는데 결과는 역시나 노우였습니다. 안 된다. 이주단지 적정성이 낮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게 이주단지로 쓰려고 하면은 좀 빨리 개발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성남에서 제안한 이 그린벨트 땅들은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아파트 지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주단지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주단지, 분당의 이주단지가 답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분당 재건축 허용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 재건축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실제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이에 대한 말씀 드리면은 일단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왜냐? 진행에 문제가 되려면은 이제 사업성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당은 최근 신축 고분양가잖아요. 고분양가 트렌드에서 가장 수혜보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지금의 시장 흐름이 지속만 된다고 하면은 분당 아파트를 예를 들어 20억 넘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 수요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속도는 역시나 늦어지는 거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예전에 발표한 2030년까지 입주시키겠다, 요거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여요. 정말 쉽지 않지만 저는 분당 재건축이 입주 빠르면은 2035년, 예전에 말씀드렸죠, 빠르면은, 근데 평균적으로는 2040년 넘어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소요 평균 기간이 15년 걸려요. 시작이 2024년에 했습니다. 2023년, 4년 이때 했잖아요. 15년 잡으면은 2040년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착공해서 아파트 사푸면은 아시겠지만 3, 4년 걸리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입주하려고 하면은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착공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분당 선도지구들 제대로 스타트 끄는 것도 많지 않아요. 뭐 싸우는 것도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사업 시행도 정해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뭐 2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소요기간 다 감안해 보면은 속도가 요 정도는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예상을 하나 더 해보면요, 전 분당 재건축도 성남 재개발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텀을 두고 앞선 선도구역이 먼저 35년에 입주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구역들은 3, 4년 잡고 한 39년, 40년 입주하고, 또 그 다음 구역들은 45년 입주하고, 이런 식으로 좀 턴을 두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구성남 재개발도 보면은 2022, 3년에 산자푸, 하늘채, 그랑매종 입주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몇 년 뒤에요, 한 4, 5년 정도 걸리잖아요. 산성구역, 도안중 1구역, 그리고 상대원 2구역 이렇게 텀 두고 입주를 하고, 또 그 3, 4년 뒤 2032, 33년에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입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남도 텀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당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선도지구가 먼저 이렇게 입주를 한다 치면은 그 다음 구역들은 한 3, 4년 뒤, 또 그 다음 구역들은 3, 4년 뒤, 이런 식으로 제가 랜덤으로 예시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속도 차이가 분당 재건축 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지어지는 아파트, 1등 아파트하고 가장 꼴찌 아파트하고 속도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한 1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분당 재건축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대비 투자 가치를 감안하셔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지어지면 그만큼 시세도 높게 형성되고요. 또 여기서 신축이 지어졌을 때 전월세 수익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당에서 가장 입지 좋은 서현역 근처에 위치한 시범단지 삼성한신의 34평 84타입이 월세가 230, 24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이 재건축되면은 송파 따라간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송파의 신축급이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84타입이 월세가 400만원이 가장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둘 차이 얼마예요? 월세가 거의 160, 110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 되냐 안 되냐가 월세 차이가 한 달에 160, 17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또 전세로만 쳐도 지금 삼성한신이 분당이 지금 한 7억대 받고 헬리오시티가 한 12억대 정도 받습니다. 전세 금액 차이도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당 내에서 속도 차이가 10년, 15년을 이 월세 160, 170 또는 5억을 먼저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월세만 생각해도 억대 수익률 차이가 나고요. 전세만 놓고 우리가 5억 정도 더 받고 그 돈으로 투자를 딴 데 해도 수익률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재건축 투자는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속도 빠른 거 잡느냐 늦은 거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 차이가 나가지고 분당 내에서 훨씬 싸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금액 차이가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분당에서 입지 좋은 것들은. 그런 것들 중에서는 속도 빠른 곳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사업성에는 다시 정리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지금 고분양가 트렌드 이거 감안해보면은 재건축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아마 이주비 대출 많이 나오는 거 감안해보면은 아마 재건축 추진 동력은 지금 강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30년 입주는 불가능하고 최소 35년, 40년 정도는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야 하고, 또 거기서도 속도 빠른 거를 잘 골라야지만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분당이 좀 고평화된 것 같다,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속도 빠른 거, 입지 좋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분당 재건축은 속도 지연에 따라 조금 현실적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